안녕하세요. 빨강구두입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박성준 작가의 운명을 보는 기술입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명리학을 연구하며 방송과 강연, 그리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운명과 삶의 흐름을 쉽게 풀어 전해온 명리학자이자 풍수 컨설턴트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핫하신 분이시죠. 그는 명리학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사조와 점성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방편들은 우리를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읽게 될 이 글도 그런 관점에서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벼우면서도 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본문 중 발췌한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명을 보는 기술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29이 되면 30이 온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다. 서둘러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다. 이때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성은 30살이 넘으면 매력 없는 여자로 보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30살, 40살이 넘는 아름다운 신부는 얼마든지 있다. 30살이 넘어도 여자의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유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이럴 때 사고가 터지기 쉽다. 흔히 말하는 양아치 같은 남자를 만나 상처라는 상처는 다 받았건만 그 남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히 사라진다.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남자를 생각해보면 29살에 만났던 남자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9살의 여자는 다른 어떤 시기에 비해 모모하리만큼 과감하고 용감해진다. 남자는 39살을 민감하게 느끼는데 40이 가까워오면 인생의 한 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39의 모습과 큰 괴리감을 느껴서다. 막상 39이 되었는데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그저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사는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낀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변변한 아이템이나 계획도 없이 일단 회사를 박차고 나와 정글에 뛰어들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직장이라는 조직이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없으니 세상에 이리저리 깨지고 터진다. 힘들어지기 쉽다. 남자의 39살은 위기의 나이다. 직장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러면서도 눈, 코, 뜰 새 없이 일이 많아 정신이 없다. 가정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진다. 이런 소외감과 심리적 불안감이 조바심으로 나타나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도 크다. 그러면서도 이때가 아니면 영영 샐러리맨으로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극에 달한다. 어차피 인생은 누구나 불안하다. 수조원대의 부자나 일용직 노동자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잘 나가는 사람이 남의 눈에 덜 불안해 보일 뿐이다. 설령 지금보다 10배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는 남자친구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질 것 같지만 막상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올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 인생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아홉수라는 용어가 있다. 흔히들 아홉수는 결혼이나 이사 등 큰일을 치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9가 들어가는 것이 아홉수다. 9라는 숫자는 1만 더해지면 10 또는 0이 되는 숫자이다. 이제 한 살만 더 먹으면 인생의 10년 주기가 바뀌는 때인 만큼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의미다. 저녁이 얼마 안 남은 군대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한다. 떨어지는 입에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아홉수라도 생년월시의 사주로 봤을 때 결혼운이나 좋은 배우자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시기에는 결혼해도 무관하다. 운이 괜찮으면 새로운 일을 해도 된다. 또 대운으로 볼 때도 아홉수는 중요하다. 사람마다 10년 대운이라고 운이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대운이 바뀌기 1년 전을 아홉수로 본다. 대운이 바뀌는 시기가 0에서 9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이 아홉수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여러 신호나 징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초기에 괜한 사고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날 때는 일단 그 관성을 끊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가가 일주일 내내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를 멈추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다. 영화 끝까지 간다를 보면 주인공인 형사는 어머니 장례식 날 급히 경찰서로 향하던 중 실수로 사람을 친다. 상황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진흙탕을 만든다. 시체를 누구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곳, 바로 어머니 관 속에 숨겨버리면서 상황은 더욱더 힘든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 누구나 정말 재수없는 날, 재수 온 붙은 날이 있다. 그때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새로운 일과 사람은 멀리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상의 패턴으로 돌아가야 한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도 적고 일도 잘 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일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이다. 학문과 사유, 철학으로 차분하게 나쁜 운을 견디면 운의 흐름이 바뀌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빛을 발한다. 준비를 많이 한 자는 좋은 운을 만났을 때 시너지가 강하고 그 힘이 만들어낸 성과는 남은 인생에 좋은 관성을 만들어내 자기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베풀어야 한다. 이유 없이 밥이나 커피를 사고 주변을 살펴 도와줘야 한다. 삼명통회에서 재성은 단순히 돈만 뜻하지 않고 재물과 소유, 배품과 인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주에서 재성은 극과 재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운이 막혔을 때 흐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이 분리할 때
기운이 막혀 흉운이 오면 재성을 활용해 흉을 제어하라고 했다. 즉, 재물을 독점하거나 움켜쥐면 오히려 흉이 커지고 나누고 베풀면 기운이 순환되어 흉운이 경감된다는 가르침이다. 명리학에서 기운은 순환해야 길하기 때문이다. 흉운이란 기운이 막힌 상태인데 재물을 베푸는 행위는 막힌 물길을 터주는 것과 같아 기운의 흐름을 다시 원활하게 만든다. 재성을 베푸는 것은 곧 덕을 쌓는 행위이고 덕을 쌓으면 귀인을 만나고 귀인을 통해 막힌 운이 풀린다고 보는 것이다. 흉운의 시기에는 인간관계도 막히기 쉬운데 베품은 관계를 회복시켜 사회적 지지를 얻는 방법이 된다. 인생은 어느 한 시기에 정점을 찍게 되면 그 경험과 경력으로 이후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급적 어린 나이라도 작건 크건 성취를 이루어 보라고 권한다. 사회적인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침대를 정리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습관을 만들면 작은 성취로 기억되어 자존감도 높아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반복한 행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닌 평소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즉, 우리의 모습은 매일 반복하는 행동과 습관의 총체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것이 쌓여 운명을 만들어낸다.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우물까지 왕복 1시간이 넘게 가야 하는 사막 마을이 있다. 부지런한 사람은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물을 퍼온다. 부지런함은 칭찬해야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습은 현대 직장인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며 교통체증을 견디고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업무, 점심 식사와 잠깐의 흡연, 그리고 믹스커피 등 반복적인 일의 연속이다. 상사의 지시는 끝도 없고 그 지시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된다. 눈치 보고 짬내어 개인 용무를 보지만 결국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 쓰러지듯 잠든다.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방향은 생각 못하고 속도만을 보기 때문이다. 회사라는 조직은 나름 심사와 분석을 한다 치더라도 계량적으로 개인별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학생들 성적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쉽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사는 것도 어리석다. 일을 하고 또 해도 좀처럼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년 전 모습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3년 전 지금을 상상했을 때 모습이 고작 이 정도인가?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달라져야 한다. 다른 선택을 해야 변화된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물론 어떤 직장은 당신의 미래와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알았다면 변해야 한다. 직장은 현재 주 수입원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 일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일과 삶의 방향에 대해 하루 단 30분이라도 고민하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그것에 대해 고민한다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 변화가 중요하다. 그것은 몇 년 후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를 만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은 특히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다.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 주말이 오면 놀고 쉰다. 비록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더라도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좁아진다. 물을 퍼오느라 하루 종일 일했던 부지런한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우물에서 사막 마을까지 파이프를 만들어 연결했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파이프 만드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없겠지만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파이프라는 시스템 구축에 신경 썼다면 몇 년 안에 매일같이 물을 퍼오는 중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통찰력과 지혜는 타고난 성향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직접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다. 이런 직접 체험과 가장 유사한 간접 체험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을 통해 통찰력과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남들의 몇 배에 해당하는 성과와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 시간은 이유 많은 선택의 순간에 역할을 10분 발휘하여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풀세운이 있는 얼굴. 사람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을 목적으로 살고 어떤 이는 명예를 갈망한다. 또 세상의 잣대인 부귀 공명에는 관심 없이 소박한 삶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고 조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다면 자신의 이마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마의 빛과 형태가 곧 관록, 출세운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마가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좁거나 넓진 않은지 봐야 한다.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적당한 너비이며 이것이 길상이다. 큰 상처가 있다거나 좌우대칭이 되지 않고 크게 뒤로 후퇴한 이마라면 태생적으로 초년에 좋은 운을 갖지 못할 확률이 높고 조직에서 큰 명예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여자의 이마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남편 운이 조금 약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일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치고 이마가 못생기고 죽어있는 사람은 드물다. 또 정치가나 사업가 중에 이마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조선 야담에 따르면 세종이 황희정승을 처음 보았을 때 이마가 밝고 기색이 맑아 장차 재상감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실제로 황희는 20여 년간 재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다. 관상을 볼 때 눈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가 이마다. 이마의 중심인 관록궁이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도톰하고 그 빛이 좋으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다. 반면에 이마가 뒤틀어져 있거나 쑥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상법 대전에도 이마는 100년의 근본이며 관록을 보는 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마가 고르고 반듯하면 벼슬길이 열리고 출세한다. 재물운이 넘치는 얼굴.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그릇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시기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삼명통해에 따르면 재물운은 천명, 타고난 운, 인명, 개인의 선택, 지명,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재물운도 하늘과 사람, 그리고 땅의 조화로 열린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다르다. 눈빛의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얼굴 전체의 빛깔이 맑고 위엄이 있다. 그렇다면 부하게 되는 얼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재물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코다. 코는 재백궁이라 해서 재물운을 보는 자리다. 코의 뼈대가 풍성하고 바르며 코끝의 중두라고 불리는 부위에 살집이 잘 잡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콧망울이 발달되어 모양이 잘 잡혀 있으면 돈을 지키는 힘이 있다. 단 콧구멍이 정면에서 봤을 때 모두 훤히 보이면 돈이 새어나가기 쉬운 상으로 항상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쉽다. 장사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의 코는 길지 않고 다소 짧은 듯한 특징이 있다. 길고 큰 코는 자존심이 강하면서 보수적이므로 장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고지식하게 자기 분야를 천천히 일구어 나가는 직업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코가 짧은 사람은 융통성과 함께 특유의 낙천성으로 장사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사람들과 타협하여 결과를 이끌어가는 재주가 있다. 세조, 수양대군은 코가 높고 반듯한 인상으로 전해지는데 관상가들이 재물이 따르고 권세가 크다고 풀이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얼굴에 시술 받으면 인생이 바뀔까?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를 더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콤플렉스로 작용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 그런 외모 콤플렉스가 남자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남자를 만날 때도 연애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행복한 결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다양하게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으므로 흉터가 있다면 시술 등을 통해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얼굴에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진 경우는 마음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는 보통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생긴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절히 시술을 원한다면 이마와 명궁, 미간의 흉터는 제거하라고 권한다. 그 부위의 흉터는 후천적으로 생겼더라도 좋지 않다. 이마는 남녀공이 인생 초년운을 보는 자리인데 여자에게 이마는 명예와 남편복에 해당한다. 따라서 흉터나 기미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명궁이라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로 관상을 볼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이다. 또 얼굴에서 역삼각형을 이루는 눈썹과 눈썹 사이인 명궁, 눈썹과 눈, 그리고 코는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다. 그래서 역삼각형 부위가 잘 생겼으면 그 외의 부분이 못생겼더라도 미남이나 미인으로 보이고 이 부위가 비슷하면 서로 닮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즉 관상을 떠나 사람의 인상을 강렬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이다. 항상 깨끗하고 상처 없이 관리해야 한다. 명궁에 있는 흉터나 세로주름은 반드시 시술로 보완해야 한다. 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의미하므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예로부터
명궁이 맑고 윤택하면 복록이 길게 이어지고 좁거나 칙칙하면 평생 장애가 많다고 했다. 상법대전에서는 명궁을 백년 운명의 큰 줄기라고 하고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핵심 부위로 여겼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홍황색 빛이 나면 부귀공명은 이미 그 사람에게 와 있다. 남녀를 떠나서 피부 빛깔은 생기를 띄어야 하고 안에서 빛을 발하는 느낌을 주어야 좋은 상이다. 피부는 상처가 없어야 하며 기미 잡티가 없는 상태에서 밝게 빛나야 한다. 오악이라 불리는 이마, 고, 양쪽 광대, 턱의 5군데는 빛을 더욱 발해야 하는데 오광이라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 명궁의 찰색, 얼굴빛이 좋으면 실패를 피해갈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곧 해결되어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찰색, 얼굴빛은 몇 가지 색으로 나눌 수 있다. 목, 화, 토, 금, 수라는 오행에 기초한 것인데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이다. 파랑, 빨강, 흰색, 검정색은 흉색으로 보고 노랑만 질색으로 본다. 또 노란색 계통으로 홍색이 띄어도 좋은 일을 암시한다. 특히 윤기 있는 노랑과 홍색이 길색이다.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어떤 빛깔이 나타나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색에 따라 조만간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마 중앙과 눈썹 사이인 명궁, 눈썹 주변과 코의 색으로 명예나 재물운을 살펴보고 눈끝 어미와 눈 주변의 색을 살펴 연애와 결혼 생활을 알아볼 수 있다. 좌우 눈꼬리 부분의 색이 연홍빛으로 변하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부부 관계나 연애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색이나 적색 또는 적갈색을 띠면 가까운 미래에 부부 또는 이성과 문제가 생겨 이혼이나 이별을 할 수 있다. 이마는 남녀 공히 명예, 직업을 나타내는데 여자의 경우 남편운도 드러난다. 여자의 이마에 흑색이 보이면 남편 운이 불길해져 마음의 고통이 올 수 있는 징조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윤기가 있는 자색을 보이면 남편의 일이 잘 풀리게 된다. 남자의 경우 이마가 검은색을 보이면 실직할 위험이 있다. 여자들은 흰 얼굴을 선호한다. 물론 귀부인 관상의 조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이 빛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얼굴색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얼굴색은 자연스럽게 두고 얼굴빛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얼굴 전체에 윤기가 흐르는 홍황색 빛이 나면 부귀공명은 이미 그 사람에게 와 있다. 눈빛도 그렇지만 얼굴에 빛이 나면 그러하다. 얼굴빛이 곧 운빨이라고 생각하라. 얼굴에 윤택이 있어야 운이 따른다. 그러니 당신의 운명을 바꾸려거든 화이트닝을 버리고 브라이트닝에 신경을 써라. 하지만 미래는 열려있으니 누구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정성을 다해 살아간다면 상도 바뀌고 기운이 찾아오는 법이다. 성형이나 메이크업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먼저 바꾸는 일이다. 오늘 함께한 운명을 보는 기술의 글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나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